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스크 리퀘스트 획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URL이나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플라스크에서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뷰 함수의 경우는 오로지 URL을 통한 데이터만 읽어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get 요청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뷰 함수가 get 요청 외에도 포스트 요청도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라우트 데코레이터에 메소드스 인자를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소드스 인자를 주게 되면 메인이라고 하는 뷰 함수는 포스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메소드스 속성에 포스트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는 순간 이 뷰 함수는 오로지 포스트 요청밖에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뷰 함수가 get 요청도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포스트 다음에 get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get도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메인이라고 하는 뷰 함수는 포스트 요청도 받아들이고 get 요청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걸 실험해 보기 위해서 웹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웹서버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5000번 포트로 웹서버가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가서 요청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당연하겠지만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get 요청을 했을 때 어떠한 데이터가 전송됐는지 확인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려면 여기 있는 요 탭을 클릭을 하시면 어떠한 데이터가 전송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가 전송이 됐죠? 네, 3개의 헤더가 전송이 됐고 아무런 그 HTTP 바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네, 원래는 2개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전에 실험했던 게 있다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 요청의 경우는 호스트 헤더와 유저 에이전트 헤더가 반드시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 호스트 헤더는 서버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한 서버가 요청을 받아들일 건지 그 호스트 정보를 적어주게 되고요. 유저 에이전트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그러니까 서버가 받았을 때 어떠한 친구가 요청을 했구나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헤더입니다. 나중에 이 헤더도 읽어보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개인 요청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URL에 물음표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 요청에 name이라고 하는 URL에 실어 보내는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 name, 이 파람 쪽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쿨하고 밸류에 KNOU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샌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 요청하게 되면 파람에 적어놓은 것도 이렇게 URL 뒤에 데이터가 붙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어디까지나 이건 에디터의 편의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냈으면 서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읽어내는가.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죠. 개인 요청의 경우는 리퀘스트의 ARGS 속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내게 됩니다. 자, 2개의 데이터를 보냈죠. name과 school을 보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로 보낸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request args.get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이름을 읽어낼 것인가. 자, 저는 name과 school을 보냈으니까 school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hool을 이렇게 읽어내면 화면상에 school에 들어온 정보가 찍히게 되겠죠. 자, 웹서버를 재시작하고 다시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KNOU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URL에 데이터를 보냈을 때 실제 get 요청이 아니라 포스트 요청의 경우는 어떨까? 자, 이 get을 클릭을 해서 포스트로 바꿔줍니다. 자, 포스트로 바꿔주고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main이라고 하는 뷰 함수가 응답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main이라고 하는 뷰 함수가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메소드스의 포스트나 get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느 한쪽으로 요청했을 때는 응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포스트와 get을 모두 명시했기 때문에 main이라고 하는 뷰 함수가 양쪽의 요청에 대해서 모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포스트 요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요청은 body에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파라멜 넣었던 거 삭제를 했고요. 네, body에 데이터를 보내면 body에 적합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동 정보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네, 일산이라고 하는 이런 동 정보를 집어넣고 전송을 하게 된다면 네, 서버로 정상적으로 정보가 전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전송됐는지 확인을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헤더가 전송이 되고 데이터로 동하고 값이 일산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전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개 헤더는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전 강의로 가셔서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으니까 실제 이 데이터를 읽어내려면 네, 여기에 폼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읽어야 되는 정보 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내도록 수정을 가한 다음에 웹서버를 재시작하고 요청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청 정보는 제대로 갔고 실제로 우리가 보낸 데이터를 읽어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쿨이라고 하는 정보는 없으니까 none이라고 하는 정보를 찍게 됐고 동 정보는 우리가 보낸 데이터 일산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가 ARGS와 폼에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HTTP 메시지의 body로 보낸 데이터는 폼을 통해서 읽지만 URL을 보낸 데이터는 ARGS를 통해서 읽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플라스크의 경우는 어느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든 이걸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합니다.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values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자, 이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면 get으로 요청을 보내든 post로 요청을 보내든 그 어떠한 형식으로 보내든 이 values를 통해서 한 번에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RGS와 폼을 각각 values로 바꿔주고 웹서버를 재시작한 다음에 요청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다시 보내면 hello world라는 글자는 보여지지만 파이참에 가서 웹서버가 출력한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none과 일산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와 get으로 보낸 데이터를 각각 따로 읽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한 번에 어느 쪽에서 읽든 뭐 나는 상관없다. 그냥 values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통하면 여러분이 ARGS와 폼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오늘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뷰 함수가 포스트 요청과 get 요청을 따로따로 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경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리퀘스트 객체에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